안녕하십니까. 나근사설 평생교육원 교장 강진우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는 근막경선 해부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우리 파시아 시스템의 12가지 근막경선에 대한 강론적인, 개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쭉 저희들이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목에도 좀 쓰여져 있지만 근막의 세계로 들어가서 근막 계통이라고 하는 파시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존의 해부학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관 계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파시아 시스템, 근막의 세계다라는 아마 제목으로 저자는 아마 조금 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시아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12가지 근막경선의 자세성 또 운동성 기능들을 다루기 이전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한번 짚어보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향후에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 인비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신체에 대해서 어떤 생체 데이터들, 실험 데이터들, 어떤 약물을 주입했더니 어떤 수치가 좀 줄어들었다 또는 어떤 수치가 좀 올라갔다, 이런 다양한 실제 실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인비보라고 하는 건 실제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내 몸에 주입할 건데 직접적으로 내 몸에다가 주입을 해놓고 어떤 데이터들, 수치들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연구 결과를 우리가 인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비트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비트로라고 하는 건 내 생체 조직에다가 약물을 넣긴 넣을 건데 내 몸 안에다가 직접 넣는 게 아니고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뭐 예를 들면 실험실 배양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내 신체 조직을 띄워놓고 거기다가 어떤 약물을 주입하고 그 반응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마 향후에 우리 사람 몸에 대한 다양한 어떤 자극과 반응에 대한 결과치들을 어떤 약물을 줬더니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또는 어떤 운동을 시켰더니 어떤 결과 반응을 보이더라라는 연구 결과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때 그 연구 결과의 어떤 내 몸의 구조적인 수준, 구조적인 단위가 이제 아마 운동 쪽에서도 세포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드릴 근막의 세계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지금 당장은 사용이 될 수는 없겠으나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수준은 아마 고객의 세포 수준까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고객의 세포 수준을 반영한 운동 프로그램, 그게 뭐 필라테스가 됐던 뭐 요가가 됐던 아니면 저항 운동이 됐던 이런 수준으로 들어간 연구 결과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게 다른 것 더 차지하더라도 적어도 내 몸 안에 대한 조직 수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를 높여놔야 된다,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맥락들을 거의 매 시간 강조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근막의 세계에서 좀 다루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당장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없는 지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향후에 여러분들이 취해 놓으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세포 수준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시면서 향후에 진행될 12가지의 근막경선의 자세 운동성 기능에 여러분들이 조금 믹스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시아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카데바죠. 우리 카데바인데 우리 프레시한 카데바는 아닙니다. 뭐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그런 프레시한 카데바는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약물 처리를 좀 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근막경선에서 이야기됐던 예를 들면 표면 후방선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본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2개 이상의 뼈대 근육을 포함을 한 인대, 여긴 생략이 됐지만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쪽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던 12가지 근막경선의 구조적인 내용이 됐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개별뼈대 근육 관점에서의 해부학적인 지식,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여기다가 플러스 근막이라는 구조적인 내용을 갖고 얹어서 봤더니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결성들을 우리가 파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뒤쪽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근육은 오로지 단 하나다.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 이런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도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개별 해부학적인 지식 이외에 결합 조직이라는 구조적인 내용을 갖고 조직과 조직을 결합 조직들이 연결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세포 수준으로 들어가 보면 A라는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B라는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라는 조직에 예를 들면 별 모양의 세포가 있을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B라는 조직에는 예를 들면 세모 모양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예를 들면 결합 조직이 연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결합 조직이 연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결합 조직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조직과 조직을 연결해주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결합 조직이 연결하고 있는데 A라는 조직에 예를 들면 별 모양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B라는 조직에는 세모 모양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이 결합 조직이라는 걸로 연결을 해놓게 되면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A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별 모양의 세포와 B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모 모양의 세포들이 얘네들이 또 결합 조직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학적으로.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텐션, 스트레칭, 당겨지는 그런 역학적인 정보를 별이라는 세포와 세모라는 세포가 정보 교환, 정보 전달 또는 정보 저장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파샤 시스템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조직들을 연결을 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조직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뤄지게 됩니다. 제가 많은 경우 내 몸 밖에서 어떤 구조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내 몸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몸 밖에서 보면 여러분들 고체라는 거 있죠. 고체. 물리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그리고 액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기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굳이 얘를 물리학적 또는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고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원자들, 다양한 분자들의 형태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고체라고 하는 건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분자들이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 그냥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하고 분자들이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고체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은 어떤 에너지가 더 클까요? 당연히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거, 딱딱하려고 하는 거. 네.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크겠죠.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이 개념을 놓고 본다면 기체라고 하는 건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분자들이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큰 건가요?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더 큰 건가요? 말해 뭐해.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큰 거죠.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자, 고체와 기체라는 관계를 놓고 액체라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와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진 않는 그런 상태를 좀 가정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유사하다, 비슷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성질들을 내 몸 안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는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더 큰 거구나. 기체는 분자들이 결합하려고 하는 것보다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들이 더 큰 거구나. 그리고 액체는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과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좀 비슷한 성질을 좀 갖고 있구나 라고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 사람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의 이름을 달리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포 안에 있으면 세포 내액, 세포 밖에 있으면 세포 외액, 혈관 안에 있으면 혈액,
림프 안에 있으면 림프액 이렇게 부른다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 구성 성분 중에 70%는 뭐라고요?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래서 굳이 사람 몸에 대한 구조적인 특성을 나눠보면 이렇게 물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구조들도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과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이렇게 쌤쌤 비슷한 정도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물이 내 몸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물이 어디 있냐? 그리고 어떤 자극 정보,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반응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반응을 보이는데 서로 다른 기관계통, 서로 다른 조직, 더 나아가서 각각의 서로 다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정보 전달을 하는데 파샤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 주시고, 단언하건대 현재 시점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바로 이 세포 수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변화들, 이런 정보들이 실험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A라는 예를 들면 순환계통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운동을 뭐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 또는 이런 운동은 또는 제한돼야 된다. 이 정도의 부하는 제한돼야 된다라는 연구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운동학에서도 많은 부분을 강조, 이런 식의 내 몸 밖에서 정의된 맥락들을 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큰 맥락들을 좀 잡아 놓으시고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근막의 세계에 한번 빠져 들어가셔서 좀 더 사람 몸에 대한 구조적인 맥락들, 이해도들을 좀 높여가는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조직들을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걸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조직들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끼리의 정보 전달을 하는데 결합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합 조직에 파샤라고 하는 구조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움직일 때 신체 전반에 걸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보게 되면 바이셉스, 위팔 두갈래근이 예를 들면 이 방향으로 짧아져서 수축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짧아지는 것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죠. 반대되는 무언가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라운드 숄더 관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앞쪽에 뭔가 짧아졌다라고 하면 그 운동면에서 반대되는 무언가들은 장력 발생을 더 하겠죠. 예를 들면 늘어나겠죠. 이걸 우리가 견인력, 트랙션 된다라고 하면 트랙션이 더 커지는 거죠. 뭔가 짧아지게 되면 어디에서 트랙션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몸 안에 있는 구조가 정상적인 장력 발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큰 장력 발생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좀 아프겠죠. 아프면 아픈 원인은 어디 있나요? 반대되는 데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 대한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장하셔서 조직 수준, 조직 안에 있는 세포 수준까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들이 그런 신체의 전반적인 온몸에 펼쳐져 있으면서 상호작용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막의 결합기는 결국 결합 조직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앞쪽에서 다뤄봤지만. 그래서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파이브로블라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섬유 모세포, 섬유 아세포 뭐 이렇게 조금 부르는 거죠.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 중에 이 파이브로블라스트라고 하는 세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의 구조적인 기질을 기본적으로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여러분들이 세포의 바탕질이라고 하는 곳에 다양한 섬유소들, 콜라겐 파이버, 일라스틱 파이버, 망상섬유, 레티큘라 파이버라고 하는 망상섬유들도 있고 혈관도 있고 림프도 있고 신경도 있다라는 이야기 누차, 그게 조직의 구조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세포 안에도 물이 있고 결합 조직의 세포 밖에도 물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기저물질들이 조금 녹아져 있죠.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물질,
좀 이렇게 변형이 좀 가능한 그런 물질들이 조금 있어서 A 조직, B 조직을 결합 조직이 연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A 조직에 있는 별이라는 세포, B 조직에 있는 세모라는 세포와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 구조적인 밑바탕이 결합 조직이 수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선제적으로 좀 드렸죠. 그래서 의사소통하는 환경을 형성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는 거죠. 이 결합 조직이.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줄기세포 중에서 메센키말, 간엽줄기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간엽줄기세포는 다양한 기능이 주어지게 되면 다양한 구조로 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간엽줄기세포를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다라고 할 때 이제 많이 맞거든요. 뭐 예를 들면 연골조직에다가도 간엽줄기세포를 맞기도 하고, 또는 연부조직, 인대에도 줄기세포를 맞기도 하고, 피부 쪽에도 줄기세포를 맞기도 하는 그런 어떤 의학적인 그런 주사치료 방법이 또 존재를 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런 역할들을 조금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또 결합 조직은 신체에서 많은 세포의 성분들이 다양한 특수한 기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바깥쪽에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콜라겐 파이버, 콜라겐 파이버도 타입이 굉장히 다양했죠. 우리가 저 앞쪽 시간에 뭐 타입 1이 있다, 2가 있다, 3가 있다, 4가 있다, 5가 있다, 6가 있다, 뭐 여러 형태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타입 1 콜라겐 파이버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결합 조직들이 있고, 반면에 타입 2 콜라겐 파이버의 비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은 결합 조직들이 있고, 이런 밀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결합 조직의 중요한 특성, 성질들을 구분을 하는데 그 섬유소들이 어떻게 배열돼 있냐, 배열 방식에 따라서도 또 성질, 특성이 좀 달랐잖아요. 그런 맥락들을 좀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포뿐만 아니고 결합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바깥쪽에 있는 우리가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 세포의 바탕질에 다양한 기저물질들이 존재를 하면서 그 기저물질이 뭐 배열 방식이라든가 기저물질의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방어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역학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 형태 유전학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조직의 분화, 디퍼렌시에이션과 성장을 조직화하는데 결합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말 복잡하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 요약하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결합 조직이 연결을 한다. A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별이라는 세포, B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모라는 세포의 의사소통하는 기능을 결합 조직이 연결시키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다양한 이온 채널 중에 피에조 전하, 피에조 전류, 피에조 이온 채널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채널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도 봤던 성별은 아빠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빠 몸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아빠의 유전정보 23개, 엄마의 유전정보 23개가 만난 거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라는 것들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수정란이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돼서 쉴 틈 없이 세포 분열을 합니다.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세포기, 32세포기, 64세포기, 128세포기 세포 분열을 막 합니다. 단 하나의 세포가. 그렇게 세포 분열을 막 해서 한 10개월 정도 되게 되면, 제가 지금 막 한다라고 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수정란이라는 단 하나의 세포가 결국 지금 현재의 여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양분도 공급돼야 되고 노폐물도 밖에 내보내야 되고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드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드린 제가 뭐 간엽 줄기세포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 줄기세포라는 게 기능이 주어지게 되면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화세포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미분화세포. 아직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세포다. 아직 기능이 주어지지 않은 미분화세포를 피부 밑에다 넣어준다거나 연골에다 넣어준다거나 신경조직 쪽에다가 넣어준다거나 심지어는 관절 주변에 있는 다양한 패시브한 결합 조직에다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나 지금 인대 쪽에다가 넣어줬구나. 그러니까 인대가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인대로 변해줄게.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분화세포, 줄기세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제 기능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분화층, differentiating layer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어진 기능에 따라 구조를 점점 달리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단 하나의 세포가 조직들을 이루게 될 거고,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이루게 될 거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 계통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12가지의 기관 계통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내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 드리면 12가지의 기관 계통을 누가 다 연결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파시아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파시아 시스템을 제3의 순환계통, 온몸에 정보 전달을 하고 온몸을 연결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나오지만 순환계통, 온몸을 연결하고 있는 순환계통이라고 하면 통상 혈관계통하고 신경계통을 이야기를 하죠. 이 혈관계통과 신경계통들조차도 결합조직들이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근막계통, 파시아 시스템도 온몸을 연결하고 있는 제3의 순환계통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대두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혼자는 못 살아간다 그랬죠? 결국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혼자는 절멸하는 거잖아요. 유전 정보도 못 남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내 몸 안에서 다양한 기관계통이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얘네들이 아까 이야기 드린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적어도 내가 자세성 기능을 수행하거나 표현이 그렇지만 운동성 기능을 수행하려고 할 때, 힘 발생할 때 근육계통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내가 누차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드린 맥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세포 분열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 하나의 세포가 대략 10개월 정도 되게 되면 3kg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자궁 밖으로 나오는 거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계통이라든가 근육계통이라든가 여러분들 뼈대계통이라든가 얘네들이 예를 들면 중배엽에서 기원을 하고 또 외배엽에서 기원을 하고 내배엽에서 기원하는 다양한 기관계통들이 결합조직들이 연결을 하면서 파시아 시스템이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많은 경우 조직 수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달려있다? 유전 정보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성질을 일정 부분 반 정도 담겨져 있는, 왜요? 엄마의 유전 정보 23개, 아빠의 유전 정보 23개가 만난 거니까 그런 성질들을 조금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면 염색체하고 유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채 200불이 아니에요. 대충 1,3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불이면 13,000원, 100달러면 13만 원이잖아요. 200달러면 뭐 26만 원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본인의 유전체에 대한 검사들을, 유전자에 대한 검사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고객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저는 이런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면 될까요? 라는 아마 상담 요청이 분명히 올 수 있는 시점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유전자 정보에 대한 검사들을 가지고 그 고객에 도움이 될 만한 자세나 움직임들, 운동 방법들, 소도구를 이용하는 아마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 시점들이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질, 이걸 익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조직에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에 다양한 섬유소들이 있고 혈관이 있고 림프가 있고 신경이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원론적인 조직의 구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히알루론산 엑시드라 그래서 뭔가 좀 끈적끈적한 거예요. 뭐 성인 기준으로 예를 들면 70kg 정도다 그러면 피부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 한 15g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끈적끈적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액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이 있대. 이 조직들을 좀 구조적으로 잡고 있어야 돼. 연결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저런 끈적끈적함을 갖고 있는 성질이 상대적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에 비해서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많은 저런 물질들이 아무래도 잡고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이
움직여지거나 뭐 짧아지거나 늘어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피부 밑에 쪽으로 해서는 이 정도 질량을 가지고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 히알루론산 엑시드가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특히 피부 밑에 쪽으로 해서 그런 구조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외 기질,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생체 매트릭스다. 그래서 조직, 결합 조직 안에 예를 들면 총 세포 외 물질의 합계를 이야기를 한다.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바깥쪽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체의 다른 구성 요소, 형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필요할 때 기계적으로 움직임과 중력의 스트레스를 분산, 그러니까 중력의 스트레스를 분산하는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게 되겠죠. 끈적끈적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에서 우리가 결합 조직에 대한 어떤 밀도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렸죠. 예를 들면 여기에 보이는 게 직육면체라고 가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도 있고, 세포도 잘 보시게 되면 지방세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대식세포라고 하는 백혈구도 있고, 다양한 세포들이 있어요. 다양한 세포들이. 후상구라는 백혈구 물질들도 있고, 결합 조직을 얘기를 할 때 이 섬유아세포라는 것도 있고, 서로 다른 세포들이 있는 거죠.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세포 바깥쪽에, 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바깥쪽에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 그래서 세포의 기질, 세포의 바탕질에 다양한 기저물질을 포함한 콜라겐 파이버, 혈관, 림프, 신경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 드린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연결하고 있는 결합 조직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에 대한 맥락들은 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틀리진 않겠죠. 그 다음에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 외 기질의 기저물질이라고 하는데 프로테오글리칸, 글리코사미노글리칸, 수분을 땡기고 있다, 뭐 이런 표현 앞쪽에서 많이 드렸죠.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콜라겐, 타입 2 콜라겐 파이버들, 이런 것들을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구조들이 좀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히알루로닉 엑시드라고 하는 게 아까 이야기 드린 사람 몸을 뭐 성인 기준으로 70g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15g 정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걔네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끈적끈적함을 갖고 있다 그랬죠.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얘를 이제 확대시켜 보면 이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콜라겐 파이버, 세포 외 바탕질에 있는, 세포 외 기질에 있는 콜라겐 파이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얘를 이제 소위 말하는 연골 조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골 조직도 콘드로블라스트, 그러니까 연골 모세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드로블라스트들이 있고, 여기에 다양한 간질의 공간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매트릭스, 세포의 기질, 세포의 바탕질이라는 공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아까 이야기 드린 얘네들, 콜라겐 파이버들도 있을 것이고, 일라스틱 파이버들도 있을 것이고, 망상 섬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연결된 구조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결합 조직 안에 이 세포 외 물질, 요 합계들을 이야기를 한다. 세포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야기를 하는 구조를 우리가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혈관에서 A라는 조직에 있는 별이라는 세포한테 영양분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조직이 너무 밀도가 높아. 순환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그 별이라는 세포에 영양분이 도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벌어지겠죠. 세포의 물질 이동이 될 때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 성질들이 존재를 합니다. 기저물질의 농도가 어떻게 되냐. 밀도가 너무 높게 되면 세포의 물질 이동이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요소는 세포 안에 있는, 우리가 세포막이 있을 것이고, 세포 안에 핵막,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핵막이 있을 것이고, 핵막과 세포막 사이를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세포질에도 밀도가 존재할 것이고, 세포의 내핵, 물이 존재를 하겠죠. 얘네들이 또 밀도가 너무 높게 되면 세포 안으로 영양분이 잘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반대로 노폐물이 밖으로 잘 나와서 정맥이나 림프를 통해서 순환이 일어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런 정도 뒤쪽에서 다시 조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린 피부 밑에 쪽에 더미스, 에피더미스, 피부라고 하는 건 표피가 있고 진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히알루론산 엑시드라고 하는 게 좀 전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타입 2 콜라겐 파이버들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라고 하는 게 히알루론산을 포함을 해가지고 수분 땡기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연결하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위에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 저런 데 찔러가지고 저런 주사들을 좀 맞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은 세포 내 모든 세포들이 이웃 세포들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오케이. 결합 조직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 드린 A라는 조직과 B라는 조직을 연결하고 있는 건데 그 연결한다는 의미가 A라는 조직에 있는 별이라는 세포, B라는 조직에 있는 세모라는 세포에 커뮤니케이션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포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전반적인 아까 이야기 드린 상호 전달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 필요하다면 정보를 전달해주고 필요하다면 정보를 받고 필요하면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저장해서 전신에 걸쳐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능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없나요? 예를 들면 움직임을 가져갈 때 특정 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실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감각에 대한 이상 또는 통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쪽 턱뼈를 만졌는데 발가락 쪽이 이상한 거예요. 만질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안 만지면 괜찮은 그런 증상들 표현하는 고객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고자 할 때도 기존의 혈관계통이나 신경계통만 가지고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파시아 시스템들이 관여를 했다. 파시아 시스템들이 기여하는 것 같다라는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오케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고 그렇게 연결하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정보를 필요하면 저장하거나 전달해주거나 받는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그 결합 조직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이 발달을 해오면서 가급적 가능하다면 수술 부위 범위를 자꾸 좁게 가져가는 거예요. 수술 시간도 가급적 단축시키는 거고. 예전에는 수술하는 입장에서 잘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좋죠.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 조직들은 외과적인 수술을 한 그 부위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 염증 반응이 수술 시간이 다른 말로 오래 걸렸다라면 다시 회복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급적 마취를 하더라도 전신 마취보다는 수면 마취, 수면 마취보다는 척추 마취, 척추 마취보다는 국소 마취,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가능하다면 관절경으로 이렇게 내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결합 조직들의 손상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면서 그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의 연결 기능은 독립적인 기능보다 더 중요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결합 조직이 이거네. 인대는 이거였네. 인대가 염증이 있네. 염증이 있으니까 그 인대에다 염증을 해결하는 주사를 쓰면 되겠지. 염증이 끊어졌네. 그 끊어진 염증을 묶어주면 되겠지. 이게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 기존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라면 파시아 시스템 관점에서는 저기 왜 저 인대에 염증이 있는 거지? 혹시 원인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데 소리치는 사람이 범인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소리치는 조직, 아파, 염증. 그 조직이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럼 가해자는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 거야? 왜 등이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혹시 원인이 가슴에 있는 건 아닐까? 왜 상지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혹시 원인은 체간에 있는 건 아닐까? 골반에 있는 건 아닐까? 하지에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앞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근막경선이라는 구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인을 추적하려고 할 때 중요한 구조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저물질이라는 건 그라운드 서브스턴스, 우리가 아까 이야기 드린 세포의 바탕질,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바깥쪽에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있다. 그 세포의 바탕질에 콜라겐 파이버, 탈락 섬유, 망상 섬유, 혈관, 림프, 신경들이 다 분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저물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저물질이라는 게 아까 봤던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 콜라겐 파이버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 히알루론산 엑시드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친수성, 물을 끄집어 당겨서 그걸 가급적 조직 손상이 없는 이상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물과 결합해서 대사산물을 분배를 좀 더 쉽게 해주고 면역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보호하는 역할들도 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게 결국 세포의 기질, 세포의 바탕질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어도 조직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온몸을 연결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좀 가져주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근막의 세계, 파시아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지식으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의 구조를 그냥 말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아까 이야기드린 수정란이라는 단 하나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결국 12가지의 기관계통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를 여러분들을 만들었을 것이고, 이 몸 안에 있는 다양한 기관계통들, 12가지의 기관계통들도 파시아 시스템이라는 기관계통이 다 연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 오케이, 조직 수준에서 결국 세포가 있을 것이고, 세포 바깥쪽에 소위 말하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다양한 콜라겐 파이버들도 있을 것이고, 얘네들의 기저물질, 예를 들면 뼈조직 같은 경우에 뼈조직은 기본적으로 뼈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겠죠. 오스테오파이트,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 그래서 뼈세포, 조골세포, 파골세포, 조골세포가 뼈 만드는 거, 오스테오블라스트, 파골세포가 뼈세포를 파괴하는 거, 오스테오클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세포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조직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뼈조직의 세포 바깥쪽으로 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다양한 파이버들, 섬유소들도 있고 섬유소 외적인 기저물질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골도 마찬가지죠. 연골 조직도 오케이, 연골 조직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있고 그 세포 바깥쪽으로 예를 들면 콜라겐 파이버나 엘라스틱 파이버 같은 게 있고 이런 우리가 콘드라이난 설펙스, 황산염 같은 것도 연골 조직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 인대라는 조직을 이루고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섬유아세포가 있고 그 섬유아세포 바깥쪽으로 해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인대, 콜라겐 파이버, 엘라스틱 파이버들도 있고 아까 이야기드린 결합 조직에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콜라겐 파이버들 연결하고 있다. 히알루론산이 있는 거다. 이게 기본적으로 앞쪽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드렸던 조직의 구조잖아요. 그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줄도 마찬가지인 거죠.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게 있고 기본적인 콜라겐 파이버들도 있고. 기억나세요? 라이브에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드렸죠. 우리가 운동학의 역학적 기초, 운동학의 기능해부학적 기초 시리즈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뼈대 근육 조직, 힘줄 조직, 인대 조직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인대 조직과 힘줄 조직을 비교를 해보면 누가 엘라스틱 파이버가 적게 있다 그랬죠? 힘줄 조직이 적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그런 의미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 각각의 조직에 대한 어떤 차이점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도 근막경선에 대한 파시아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운동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우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조직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방 조직도 결합 조직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고 지방세포가 있을 것이고 바깥쪽으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콜라겐 파이버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프로테오글리칸 복합체들이 있는 거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밀도의 차이다 결국은.
다 있다. 지금 쓰여져 있진 않지만 여기는 혈관이 없나요? 있지. 여기는 혈관이 없나요? 있지. 여기는 혈관이 없나요? 있지. 여기는 없나요? 있지. 신경은 여기는 없나요? 있지. 여기는 없나요? 있지. 다 있는 거라고요. 근데 단 밀도에 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분포도 정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런 맥락들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성,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조직에 손상되기 전에 모세혈관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조직이 손상이 됐대. 그러면 모세혈관이 원래 손상되기 전에 2개 있었으니까 2개만 만들어질까요? 더 많이 만들어질까요? 후자.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초신경이니까. 그러면서 더 많이 만들어져서 손상 이후에 더 예민하거나 더 민감하거나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한 구조 생각해 주시고 각각의 조직에 대한 차이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맥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합 조직에 대한 세포들, 액체 성분으로부터 이런 고체 성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소위 말하는 조직의 구조에 다양한 물질들이 세포의 기질, 세포의 바탕질에 존재하는 거다. 얘네들의 밀도 차이가 존재를 한다. 원론적인 조직의 구조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다양한 트레이닝,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결정이 된 그 조직들을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티슈 적응, 어댑테이션, 조직 적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운동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재활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치료를 하는 거, 다른 거 차지하더라도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끔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거죠. 저항운동 시키는 거죠. 스트레칭 하는 거죠. 그 특징적인 소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죠. 특정 시간 동안, 특정 반복 횟수를 가지고. 그래서 티슈 어댑테이션이 아마 자세나 움직임과 관련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조가 중요하다고 목 놓아서 강조하면서 이야기 드린 맥락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그 조직의 합리적인 기능, 긍정적인 기능을 만들기 위한 어댑테이션을 가져가게 할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멀 어댑테이션 추가시켜서 조직의 멀 어댑테이션, 부적응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 부적응을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시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드린 게 혈액도 조직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쪽으로 다양한 섬유소들, 그다음에 기저물질들, 혈장이라는 거, 혈장 내 다양한 단백질들이 녹아져 있는 거죠. 결합 조직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결합 조직의 세포들, 액체 성분, 고체 성분들이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의 맥락고리를 연결을 시키려고 아까 내 몸 밖에서 고체,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이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과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면 고체는 결합하려고 하는 성질이 훨씬 더 큰 거고 반면에 기체는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훨씬 더 큰 거고 반면에 액체는 끈적끈적함 정도가 다르지만 비교적 평균적으로 그 액체를 이루고 있는 결합하려고 하는 에너지와 분자들의 운동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비슷한 밸런스 상태를 갖추고 있는 거다. 요게 적절한 티슈의 밀도, 기저물질의 어떤 방향성, 일치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게 깨져버리게 되면 아까 이야기 드린 조직이 부적응할 수 있는 멀 어댑테이션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손상 후에 원래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댑테이션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조직의 외적인 부하, 스트레스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맥락들로 여러분들이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파샤 시스템을 다루고자 할 때 이게 앞으로 각광을 받는 게 될 것이고 앞으로 무조건 의료기관 아니 됐던 의료기관 바깥이 됐던 그 고객분들의 파샤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형태는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된다. 그게 액티브한 방식이 됐든 패시브한 방식이 됐든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다 연결하고 있으니까. 다 연결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통증 쪽, 만성 통증, 기능 부전, 기능 이상을 해결하려고 할 때
접근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근막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도를 갖춰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근막의 세계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파시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큰 의미를 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A라는 조직의 별이라는 세포, B라는 조직의 세모라는 세포, 의사소통할 수 있다. 왜? 누가 있는데? 결합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런 결합 조직들이 여러분들이 쇼트닝 되는 거, 짧아지는 거, 또는 역학적으로 랭스닝 되는 거, 늘어나는 거, 스트레칭 되는 거, 텐션 되는 거, 이런 역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몇 가지 용어들을 정의를 해가면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